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인터넷, 그 뒤에 숨겨진 마법 같은 원리, 바로 컴퓨터 네트워킹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냥 이메일 보내기 버튼 한번 딱 눌렀을 뿐인데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순식간에 도착하는 걸까요? 진짜 신기하죠? 오늘은 바로 그 마법 같은 순간, 그 첫 단추부터 한번 같이 풀어가 볼 거예요. 자,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 볼까요? 컴퓨터 네트워크.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려고 컴퓨터 2대 이상을 연결해 놓은 거.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북이랑 친구 컴퓨터 딱 2대만 연결해도 와, 벌써 세상에서 제일 작은 네트워크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묶는 걸까요? 이유는 딱 2가지. 협업이랑 효율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혼자 끙끙댈 때랑은 차원이 다르죠. 네트워크로 묶이면 파일을 그냥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고 집에 프린터 한 대만 있어도 온 가족이 같이 쓸 수 있잖아요. 또 복잡한 계산 같은 건 성능 좋은 중앙 컴퓨터, 즉 서버한테 맡겨버리면 되니까요. 이게 바로 시너지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라는 세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클라이언트와 서버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요, 이 둘 중 하나의 역할을 맡게 되어 있어요. 이 관계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 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손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저 이 웹페이지 좀 보고 싶은데요 하고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럼 식당, 즉 서버가 그 주문을 딱 받아서 데이터를 샥샥 요리해서 자, 주문하신 웹페이지 나왔습니다 하고 가져다 주는 거죠. 간단하죠? 이렇게 요청하고 응답하는 거, 이게 바로 모든 인터넷 통신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이 식당 비유 그대로 컴퓨터 세상으로 가져와 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노트북, 스마트폰이 바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손님, 즉 클라이언트인 거고요. 그리고 그 요청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웹사이트나 파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서버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기 많은 맛집처럼 서버 하나는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의 요청을 동시에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점이죠. 자, 이제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랑 응답하는 서버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식당에서 손님이 한국말로 주문하는데 직원이 영어로 대답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 기계들 사이에서도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의 언어나 약속이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통신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전문용어로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프로토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디지털 세상의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문법에 맞게 말을 해야 상대방이 알아듣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된 프로토콜이라는 문법을 지켜야만 아무런 문제 없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 알아듣죠. 근데 시예요? 지금 몇? 이러면 엥? 싶잖아요. 의미 전달이 안 돼요. 프로토콜이 바로 이런 단어의 순서나 문장의 구조를 딱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지가 엉뚱하게 해석될 일 없이 제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말 문법에도 띄어쓰기 규칙, 맞춤법 규칙이 다 따로 있는 것처럼요. 네트워크 통신도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전문 프로토콜들이 역할을 나눠서 맡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웹서핑할 때 쓰는 규칙 HTTP가 있고 파일을 보낼 때 쓰는 규칙 FTP가 있고 데이터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규칙 TCP도 따로 있는 식이죠. 오늘은 그냥 하는 일마다 전문가처럼 규칙이 다 따로 있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통신의 규칙, 즉 문법까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되겠네요.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인터넷 세상에서 수십억 개나 되는 컴퓨터들이 대체 서로를 어떻게 딱 알고 찾아가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주소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내려면 집 주소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 여러분의 컴퓨터, 스마트폰, 저기 어딘가에 있는 서버까지 전부 다 자기만의 고유한 주소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IP 주소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써온 주소 방식이 바로 IPv4라는 건데요. 뭐 223.1.1.1 이런 식으로 0부터 255까지의 숫자 4개를 점으로 찍어서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컴퓨터는 이걸 0과 1로 이루어진 32자리 숫자로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32자리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주소의 총 개수가 약 42억 개 정도 됩니다. 어때요? 42억 개면 꽤 많아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42억 개의 주소가 2011년에 공식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고갈된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 냉장고까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기기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기죠. 주소가 다 떨어졌다고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대체 어떻게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인터넷에 연결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아직 기발한 아이디어에 있었습니다. 바로 주소를 두 종류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하나는 전 세계에서 딱 하나만 존재해야 하는 공인 IP. 이건 마치 우리 집 도로명 주소 같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집 안에서만 쓰는 사설 IP. 이건 안방, 내방처럼 우리 집 안에서만 통하는 이름 같은 거예요. 옆집에도 안방이 있는 것처럼 이 사설 IP는 다른 집에서 똑같은 걸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다른 주소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로 여러분 집에 하나씩 있는 인터넷 공유기가 그 마법을 부립니다. 공유기 안에 NAT라는 아주 똑똑한 주소 번역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노트북, 스마트폰, TV가 각자 사설 IP도 인터넷에 뭔가를 요청하면 이 공유기가 그걸 받아서 딱 하나뿐인 우리 집 공인 IP 주소로 바꿔서 내보내주는 거예요. 정말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한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조각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전체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에 쭉 훑어볼게요. 자, 여러분의 요청이 떠나는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1단계, 여러분의 스마트폰, 즉 클라이언트가 사설 IP 주소를 달고 요청을 보냅니다. 2단계, 집 공유기에 NAT가 이걸 받아서 우리 집 대표 주소인 공인 IP로 바꿔서 인터넷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3단계, 이 요청은 정해진 통신 규칙, 즉 프로토콜을 따라서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서버 컴퓨터를 찾아가죠. 마지막 4단계, 서버가 응답을 보내주면 이 모든 과정이 거꾸로 진행돼서 마침내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에 결과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들이 쓰는 언어인 프로토콜은 뭔지, 그리고 서로를 찾아가는 주소인 IP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바로 이 기본적인 원리들이 모여서 지금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본 건 그냥 단 한 번의 요청이에요. 만약 이 요청이 바다 밑에 깔린 케이블을 건너고 수십, 수백 개의 복잡한 장비들을 거쳐서 지구 반대편까지 가야 한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진진하답니다.